왜 행복해야 되나? 왜 자유를 얻어야 되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제가 노동 수익 없이 살아갈 정도가 되면은 그때 나 뭐하고 살 것인가. 저는 뭐 행복은 잘 모르겠고 굳이 사람이 왜 사느냐를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성장보다 더 큰 개념인데 하기 위해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 정도면 평균이야? 내가 몇 살인데 뭐 학력은 이렇고 내가 수입은 얼만데 이 정도면은 뭐 국평은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그거 본인 게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청년들이 많은 거에 갇혀 있는 게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런 질문이 사실상 불필요하거든요. 잘 간다보다 중요한 게 일단 가는 거야. 그냥 의도할 뿐이거든요. 바라고 원하는 건 있어야죠, 적어도. 근데 이제 바라고 원하는 거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에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볼까? 네. 왜 좋은 명지대학교를 중퇴를 해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대학교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요새 뭐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취업도 어려운데 사실 취업하고 나서도 큰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뭐 어쩌다가 그 생각까지 가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안이 그렇게 뭔가 풍요롭거나 큰 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내가 이 가족들을 케어하고 좀 잘 살려면은, 행복하게 살려면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현재까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정성스러운 소개가 고맙다 되게. 그리고 저런 이제 본인 아픈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지금까지는 잘해왔고 고민이 뭐라고요? 결국 가장 큰 고민은 이건데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제가 노동 수익 없이 살아갈 정도가 되면은 그때 나 뭐하고 살 것인가. 그냥 딱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건물도 매입하시고 사업도 이렇게 크게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신 대표님 보면서 대표님은 행복하실까? 뭐 어떤 원동력으로 살아가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작품 중에 방탈출이랑 설국열차 제가 엄청 예를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를 제가 볼 때마다 느낀 게 이거는 애초에 내가 원하는 게임이 아니었다예요.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 보면 앞칸에 나아가야 되잖아. 실제로 끝까지 가잖아, 주인공이. 네. 근데 주인공이 맨 앞칸에 가서 느끼는 그 허무한 표정 봤죠? 그 열쇠 딱 넘겨주면서 자 이제 네가 해봐. 근데 걔도 이제 답이 없잖아. 근데 그 정답이 밖에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밖에서 곰이 손을 흔들고 있다고. 바보야, 거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좀 무의미한 거. 근데 그게 저는 뭐 행복은 잘 모르겠고 굳이 사람이 왜 사느냐를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성장보다 더 큰 개념인데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세계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본인만의 설국열차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많은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게 입사하게 되면 승진을 먼저 생각하고 임원을 꿈꾸고 뭐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또 회사가 커리어 설계를 하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만 인생을 설계하다 보면 저희 세대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게임이 끝나갈 때쯤에 엄청난 현타를 느끼고 이제 시간을 다 보냈는데 나왔는데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은퇴 시장을 사실 제가 저희 사업이 조금 돕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튼 세계관을 확장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저 질문에서 행복한지도 사실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다 행복을 위해 사는 거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 사는 건데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은 왜 행복해야 되나? 왜 자유를 얻어야 되나? 근데 그걸 또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지금 안 행복한가? 지금 안 자유로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게 됐지? 로 가게 된다 그러면 혹시 그 빅터 프랭클린 죽음의 수용소 읽어봤어요? 네. 사실 죽음의 수용소에 내가 갇혀있다 그러면은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훈련하고 막 근데 이 사람이 자유를 얻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매일 고강도 노동과 병과 혹한에 시달리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 나오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인생 숙제가 많고 고통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책을 읽으면 저는 뭘 느끼냐면 어차피 그 게임은 끝날 게임이 아니에요. 저는 제 주변에 그래도 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저보다 더 훨씬 성공한 사업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뭐 우리가 측정 가치라고 하는 뭐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면은 절대 그건 물질의 크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왜 근데 그걸 물질의 크기나 성공이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방향을 잡냐면은 현재의 그런 뭔가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경제적 결핍에서 온다라고 저는 쉽게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마치 설국열차에 갇혔던 것처럼 사회가 많이 주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레벨이 곧 칸이고 방탈출 게임 할 때도 이 레벨을 돌파하면 뭐 새로운 게 열리고 근데 제가 뭐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저는 직장도 12년 다녔고 사업도 뭐 6, 7년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단 한 가지는 경제적 자유 행복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당장 오늘 내가 좀 치열하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냥 하면 된다. 그냥. 근데 일을 할 때 물론 이제 목적의식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결과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물레방이 저 자리에 건물주랑 협업하게 된 게 저게 본인 능력이에요? 100%예요?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본인 능력이 100%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게 다 뭐냐면은 그냥 하다 보면 만나는 약간 선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청년들이 많은 거에 갇혀 있는 게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런 질문이 사실상 불필요하거든요. 잘 간다보다 중요한 게 일단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훈님이 일단 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펙트. 일단 가야 되거든. 맞아. 내 리스크 내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사실상 공간을 4개씩이나 운영하는데 제 수업에 들어온 것도 일단 본인이 결정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더니 또 얻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들을 내 스스로 하고, 그리고 저는 제 수업에서 계속 뭐 OX 이야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제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거는 그냥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이 수업 들을 때 행복하고 실행하면서 과정에서 좀 뭔가 보람을 느끼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 성장감과 자기 신뢰감, 이걸 얻으면 저는 솔직히 파티룸 오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파티룸 오픈 한 개가 인생을 바꾸진 않거든. 그런데 제가 강의에서 하는 수많은 그런 서브 컨텐츠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들을 만약에 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사회 환경상, 교육상 속은 것들이 많다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맨날 뭐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옆에랑 이렇게 속도도 비교해야 되고. 우리나라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평균 이런 거. 나 정도면 평균이야? 내가 몇 살인데 뭐 학력은 이렇고 내가 수입은 얼만데 이 정도면은 뭐 국평은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그거 본인 게임이 아니거든. 뭔가 환경들이 좀 많이 병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원론으로 들어가서 그 비터 프랑클린 죽음의 수용소에 비하면 사실 현재 오늘날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던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없다. 물론 있겠죠. 극빈층. 네. 대부분은 사실 자본주의가 성장해 오는 동안 뭐 자유나 이런 것들이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거는, 더 추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는 착각은 사실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더 커진다고 그런 게 없어지진 않거든요. 저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간혹 이제 저희가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계획회의가 아니라 왜 기획회의냐면 그냥 의도할 뿐이거든요. 바라고 원하는 건 있어야죠, 적어도. 근데 이제 바라고 원하는 거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에 집착은 하지 않는다. 전 그게 되게 중요한 자세 같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성장을 위해서 왜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됐는지를 되짚고 한 번씩 피드백하는 자세로 오늘 또 할 수 있는 것들에 몰입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가다 보면 해결된다.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해석 게임이잖아요. 안 되면은 안 된 대로 내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되면 된 대로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젊은 날에 삶에서 지지 않는 태도를 내가 이미 배운 거거든요. 그럼 절대 안 져요. 옆에서 누가 네 소득 가지고 뭐라 해도 난 안 진다고. 제가 결혼할 때 당당하게 200만 원 갖고 300만 원 갖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옆에서는 걱정하지. 야, 너 그걸로 무슨 TV라도 하나 사겠냐, 뭐 전세 보증금은 있냐. 그 사람들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그 세계관을 이제 나한테 넣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날 최선을 다해 살고 감사하게 과거를 피드백하고, 그리고 내일을 좀 바라면서 기획해 나가고, 진짜 이게 끝이다. 그냥 이거를 그냥 평생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또 뭐 삶과 죽음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끝나면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하고 미련 없이 떠날 정도의 깊은 몰입감? 근데 이 몰입감을 방해하는 모든 거는 전 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나 열심히 내 삶에 몰입하고 있는데 누가 튀고 와가지고 너 그래서 부동산 있어? 너 그래서 학교 어디 나왔어? 이런 질문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 자아를 만드는 거. 근데 그게 20대 때 형성됐다?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저는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 저는 다른 분들은 보통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부수입으로 얻으려고 공연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저는 본업이 이거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배워서 본업을 따로 만들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 상태로 매장을 더 키우고 늘려서 수익을 더 늘려야 할지. 여기서 네. 그 지훈님한테 좀 별도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공간 대여 사업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그 어떤 무언가 직업적인 걸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 대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저런 거 좋네. 캐드 스케치업 배워가지고 인테리어를 좀 더 공부한다던가. 공간 대여는 나한테 시간과 돈을 벌어줬으니까 직업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수강생들이나 우리 점주님들 보면 공간 대여가 돈이 되니까 2개 더 할게요, 3개 더 할게요. 난 놀래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별로 이제 미래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공간 대여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했을 때 진짜 되게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함몰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도 경험했고 이 정도 현금 흐르면 잘하고 있네. 그럼 이제 본인 업을 찾아야죠. 본인이 어떤 걸 좀 전문화할지. 근데 공간 대여를 진짜 전업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저 정도 해야 돼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요건 수단으로 활용하고 저런 거 공부도 하시고 본인 업을 찾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저 제일 답답한 게 뭐 하나 알려주면은 오예 이러고는 자기가 2-3개 하려고 막 나가고. 근데 그거 그렇게 개인이 막 하다가 보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혼자 일하지 않잖아요. 회사가 있고 조직이 있고 이제는 뭔가 인프라도 커졌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갑자기 막 이걸로 뭐 사업해가지고 여기에 막 뭔가를 하겠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거의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알바식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 이유가 다 뭐냐면 킬러 앱이 있어서야. 외도미는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는 331, 킬러 앱이 있으니까 관리나 마케팅이 되게 수월하단 말이죠. 근데 파티는 그 킬러 앱이 없거든.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개발해야 돼. 그리고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제가 저한테 창업 상담 오시는 분한테도 말하는 건데 창업을 쉽게 하니까 쉽게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 창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격을 이렇게 걸었다 쳐보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수. 왜냐면 상권 분석하고 하려면 공인중개사 알아야 되거든. 법도 알아야지. 상감임대차법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 부동산 시행개발 전문가 자격증 필수. 왜냐면은 이거 사업성 분석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업 경력 필수. 막 이렇게 조건했다 그러면 누가 창업 못 할 걸? 일단 허들이 너무 높으니까. 네. 외국은 이런 식으로 허들이 다 높아요. 근데 저는 이거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진짜 공간업으로 내가 이 정도로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자격을 본인이 갖추고 경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걸 싹 무시하고 내가 대학생인데 저 대표님처럼 똑같이 할 거야. 그럼 되겠냐고요. 우리나라 요식업종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무슨 음식점 차린다고 할 때 한식 조리 기능사 이런 거 요거 하지 않잖아. 그냥 아주머니가 나 손맛 좋아요 할게요 하고 이제 차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큰 퍼즐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고 대기업 위주로 큰 바퀴 굴리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뭐 해 먹고 살지 시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만만한 업종들이 뭐 외식업, 카페, 뭐 공간대여 막 이런 것들로 하는 건데 사실상 거기에 본인이 미래가 있다고 걸려면 완전히 차별화된 1, 2%의 자격 내지는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걸 쌓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취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말이 왜곡돼 있어. 취업해야 된다 그러면 대기업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대기업 들어가면은 뭔가 거대 조직의 일부분 일만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엔 힘들죠. 그런데 우리처럼 작은 회사. 지훈님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저랑 1대1로 만나고 싶어 왔잖아요. 네. 우리 회사 입사하면은 여기 맨날 만나 나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사 규모보다 성장해 있는 대표가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일을 배워야 돼요. 현존하는 법인 그래도 매출 한 10억 이상 하고 있는 법인 대표들한테는요. 그분들은 사업할 줄 알아요. 그럼 그런 데 들어가서 일단 일을 배워야죠. 지금 공간대를 늘릴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입사를 해야 돼. 네. 입사를 해서 사업을 배우고 본인 아이템을 찾고 요 과정으로 가는 게 네, 저도 그래서 올해 목표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라도 배우고 지금 이 나이대에 취직을 해야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인테리어 회사든 아니면은 다른 회사든 그렇게 취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걸 배우고 나서. 맞아요. 취직의 조건이 있는데 취직할 때 뭐 회사의 뭐 네임밸류나 회사가 요즘에 직원 뽑을 때도 이런 대학을 안 보는 이유 똑같아요. 이제 AI가 있는데 무슨 뭐 그렇게 많이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회사도 직원 뽑을 때 역량보다는 이제 점점 애티튜드를 많이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직원도 회사를 볼 때 회사의 애티튜드가 있어요. 회사 오너십의 애티튜드가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분 아니면은 진짜 무슨 본인의 대출금 갚으려고 돈에 이렇게 뭔가 쫓기듯이 일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런 것들은 면접 과정에서 이미 면접자도 회사를 평가할 수 있고 회사도 면접자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일에 대한 재미와 뭐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일하는지가 확인되면 회사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나는 더 얻을 게 많다. 그런 걸 찾아봐요. 네. 파이팅!